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립벤처스의 송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굉장히 새로운데요. 일단 제가 오늘 맡을 세션은 게임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이제 투자, 스타트업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게임 투자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잘 됐을 때 너무 크게 잘 돼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이제 상장한 성공 사례를 보면 사실 뭐 10년 전에 뭐 넷마블서부터 뭐 펄어비스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그 크래프톤이나 최근에 이제 시프트업이나 다 조단위 상장을 하고 뭐 정말 잘 된 케이스인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20조 이상 상장을 또 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테크 세비한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데 산업을 이해하기 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왔으니까 좀 보시면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크립벤처스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 2020년에 설립을 했고 한 5년 만에 한 3,400억 AUM으로 한 100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고요. 뭐 게임, K-팝, 미디어 컨텐츠, 그다음에 뭐 뷰티, 푸드 같은 그 K 컬처의 한 절반 정도, 나머지 뭐 AI나 딥테크 플랫폼에 한 50% 이렇게 반반 투자하고 있고요. 서울이랑 뭐 LA랑 그 팔로알토에 사무실 두고 저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빌이라는 회사의 이제 창업 초기 멤버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당시 이제 흑백 피처폰 시절에 이제 세계 최초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였던 컴투스를 인수를 해서 이제 게임빌하고 컴투스를 같이 경영을 했었고요. 2020년에 이제 크립벤처스를 창업을 해서 지금은 투자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펌이 좀 게임사 출신 심사역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넷마블이나 뭐 텐센트 코리아나 뭐 위메이드나 뭐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게임 담당하셨던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대거 포진해 계셔서 사실 뭐 게임 산업 트렌드나 창업 정보를 가장 좀 빠르게 캐치하고 또 창업자 언어로 좀 기술을 이해하면서 뭐 출시를 할 때부터 뭐 운영까지 좀 많이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게임 쪽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게임 투자했던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넥슨에서 이제 게임 개발을 전체 총괄하셨던 김대원 대표님이 이제 나와서 신생 개발사를 설립하신 A버튼에 저희 투자를 했고요. 그 넷마블에서 또 자회사 대표하시다가 나와서 지금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 게임을 개발하시는 오프비트라는 회사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고, 또 이제 NHN 출신으로서 온라인 게임 리퍼블리싱 하시는 벨로프, 지금 상장사죠. 여기 투자해서 저희가 상장 이후 엑시까지 했고요. 트리플라라는 이제 캐주얼 게임 회사에서 또 나오신 PD님이 새롭게 창업하신 캐주얼 게임 회사에도 최근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글로벌 게임사들이 또 펀드 LP로 많이 들어와 계셔서 뭐 슈퍼셀이나 네디즈, 뭐 스퀘어 에닉스, 믹시, 가레나 뭐 이런 그 글로벌 게임 회사들이 또 백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해서 데이터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 모바일, PC, 콘솔, 아케이드 요 4개 장르를 합산한 이제 게임 백서상에서 나와 있는 시장 규모입니다. 한국 시장 규모고, 보시면 20년 들어서 성장률이 좀 정체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연 한 3%에서 5%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더 좀 안 좋은 데이터는 사용자 베이스예요. 게임을 실제 즐기고 있냐라는 질문에 이제 5년 전에는 80% 이상이 이제 즐기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 조사에서는 50%로 줄어들었어요.
그 3년 만에 게임 이용률이 이제 8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숏폼이랑 OTT랑 영상 뭐 이런 다른 엔터테인먼트의 이 자리를 좀 뺏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컨텐츠는 이제 86% 이렇게 올라가고요. 게임 이용률은 좀 떨어지는. 그래서 하던 사람만 좀 매니아들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럼 장르 변화를 좀 보여드리면 위에 있는 표가 이제 21년도, 밑에 있는 게 25년도인데 저 빨강색이 MMORPG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인데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출에서 이제 67%가 MMORPG였는데 이게 작년에 48%로 확 떨어졌어요. 검정색이 확 커졌잖아요. 저게 그 4X 전략 장르라고 하는 건데요. 저 전략 게임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한 서너 배가 늘었고 뭐 어떻게 보면 올해 1월 통계를 보면 이제 월간으로 장르 1등을 하지할 정도로 지금 뭔가 급속히 좀 판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턴제 RPG, 요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서브컬처 열풍에 따라서 좀 턴제 RPG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이제 뭐 무슨 키우기 이런 게임들 차트에서 보셨을 텐데 그 키우기 게임의 방치형 스타일의 RPG 게임, 요게 또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들을 좀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뭐 꾸민다든지 건설하는 이런 머지형 게임들, 요것도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MMORPG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출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국 모바일 매출 탑10 내에 MMORPG 숫자를 연도별로 기록을 해본 건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도 신작이 계속 뭔가 이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특히 작년에는 신작이 많이 탑10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줄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게임당 매출이 준 거예요. MMORPG가 빠져나간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이 4개 장르가 장악을 했는데 각각의 게임들을 보면 다 중국 게임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이라든지 라스트워 같은 그 4X 전략 게임도 중국 게임이고, 그 서브컬처 류인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턴제 RPG도 이제 붕괴, 그다음에 뭐 버서커 키우기 같은 키우기류, 그다음에 머지도 이제 뭐 시사이드 이스케이프 같은 중국 게임들, 중국 게임이 장악했습니다. 서브컬처를 조금 포커스해서 보면 글로벌리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브컬처가 뭐냐? 약간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 약간 재팬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조금은 이제 메인 컬처가 아닌 서브컬처 같은 느낌으로 조금 이제 미소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게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내 모바일 게임 내에서의 매출 비중도 지금 최근 몇 년간 이제 6%, 12%로 굉장히 급증을 했고, 글로벌하게도 매년 이제 15%씩 성장하면서 글로벌리 정말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브컬처는 대부분 일본, 중국, 한국 이 3국이 전체의 한 뭐 7, 80%를 커버를 하고 있는 아시아 중심에서 커져 나가고 있고요. 이게 최근 이제 서구권으로도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정말 많은 이제 게임사들이 이 장르를 타겟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중국 게임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좀 놀랍습니다. 21년에 이제 22%가 탑 100 중에 차지를 했는데 매출 비중이 작년에 이제 50%가 넘었어요, 중국 게임이. 그래서 사실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중국 게임 시장이 돼버렸죠. 절반 이상이 됐으니까요. 이제 한국 게임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탑 5를 보시면 지난달 라스트 서바이벌, 화이트아웃, 뭐 그다음에 뭐 킹자 이런 것들이 탑 5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중국산 게임이 점유가 됐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정체된 건 알겠다. 근데
또 우리가 잘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PC 시장입니다. PC 시장은 한국이 MMORPG 장르를 그 인벤트한 이후로 온라인 게임의 강국이었는데 그 스팀이라는 PC 게임 플랫폼 시장에서는 약간 패키지식으로 콘솔 게임하고 같이 이제 한번 그 결제하면 이제 추가 인앱 퍼체이스 없이 그냥 쭉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어떤 패키지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게임 시장, 한국 게임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한 10%까지 스팀에서 한국 게임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콘솔 게임 시장도 아직은 2%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0.5% 점유였거든요. 굉장히 급속히 올라오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한국 콘솔 게임 수출액도 최근 5년간 한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내수에서 모바일에서 잃고 있는 만큼 또 PC나 콘솔로 글로벌로 나가고 있어서 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텔라 블레이드나 뭐 그 피의 거짓, 그다음에 데이브 더 다이브, 뭐 그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게임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리플 A급의 콘솔 게임도 한국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게임사가 동시에 증명을 하면서 이제 생태계 내에서 그 밑에 있는 회사들도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장사 실적이 뭐 공개가 돼 있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시프트업, 크래프톤, 네오이즈 같이 이제 글로벌 IP로 직접 PC 콘솔을 나가는 회사들이 YOY로 성장을 했고요. 한국 모바일 MMORPG에 의존했던 회사는 역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넥슨하고 크래프톤이 대부분의 이익을 다 가져가는 좀 양극화 체제로 갔고요. 결국 글로벌 PC 콘솔을 누가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갈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한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때겠죠. 이때 이제 뭐 게임사 전체적으로 연봉을 일괄적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4년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이게 구조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메랑이 돼서. 그래서 큰 회사들도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급속히 줄이고 있고요. 중견 게임사들도 뭐 파산하거나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발비, 아까 인건비와 연관되겠죠. 그다음 마케팅비 또한 급속히 올라갑니다. 이게 중국 게임하고의 직접적인 경쟁이 또 원인이기도 한데 이제 마케팅비가 급속히 올라가면서 이제 양극화가 더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제일 끝에 있는 플러스 10% 연 이게 뭐냐면 매년 신규 게임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전국에 있는 게임 학과 졸업생이 5,000명씩 쏟아지고요. 지금 대형사에서 이제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 그다음에 1인 개발자가 AI를 써서 창업하는 이런 회사들 이게 다 합쳐서 실제로 지금 그 이 산업에 들어오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산업에 들어오는 자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은 되게 어렵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좀 주도하는 시장이 좀 될 수도 있다. 반대적으로는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이제 스타트업 기회가 뭐가 있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트랙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큰 회사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둔 그 슈퍼 PD가 팀을 이끌고 나와서 창업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이 세대가 바뀌었어요. 저만 해도 이제 앞자리가 7자인데 생년이 이제 9자인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아예 스팀이나 콘솔로 특히 스팀 시장의 다이렉트로 글로벌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게임사 S급 PD들이 이렇게나 많이 좀 나와서 큰 퍼블리셔들과 합종 연행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주도를 했다. 이게 최근 뭐 2, 3년간 나왔던 사례를 좀 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시프트업이나 라이언 하트 같은 경우 이미 큰 성공을 했고 이분들도 다 이제 뭐 리니지의 어떤 블레이드 앤 소울 원화가 출신, 그다음에 뭐 액션 스퀘어 출신들이 나와서 이제 창업하신 케이스고요. 이제 트랙 B에서
90년대생의 작은 팀이 스팀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굉장히 또 투자 관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공 사례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문이나 리자드 스무디나 원더포션 같은 경우에 100만 카피를 넘게 팔면서 글로벌에서 한국 인디 게임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어놓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웹소설, 웹툰이 너무 잘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글로벌 IP들을 좀 활용해서 좀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글로벌 웹툰 IP를 기반으로 게임들이 지금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도 한 가지의 또 갈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정부에 요구하는 세 가지라고 한번 넣어봤는데 사실은 전체 문화 수출에서 게임이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정작 게임 타겟에 모태펀드 계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 계정 내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식이고 여기 800억 원 이제 영화 단일 계정으로 이제 작년에 나온 사례가 비교가 되는 거고요. 뭐 제작비가 계속 커지니까 뭐 세액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에만 R&D 공제 구조를 주는데 그걸 좀 조금 더 완화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